기믹이 완전히 아직 공략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샹스니 게임이냐? 밸런스 뭐가요? 손 잠깐 떼고 얘기하시죠. 아니 부부 같은 관계예요. 혹시 본인의 생각이죠? 본인 썩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겠네요. 안 좋아요. 다시 갈게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 카잔 출시 함께한 이 디렉터 분들하고 이제 한잔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카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게임이 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요 자리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야기 많이 하면서 카잔 만들어지게 된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좀 즐겁게 나눠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이 던전 앤 파이트 잔으로. 가난입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술자리 해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이죠. 네. 저 옛날에 그 워크샵 워크샵 가고 때- 나서 처음 아닌가? 네, 처음이에요. 그 이후로 그렇죠. 처음이에요. 네, 건배. 네. 건배. 야, 반갑습니다. 오늘 해달라는 이제 질문을 여러 가지를 좀 들었는데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어떻게 하다 게임 업계에 오게 됐는가? 게임 업계에 오게 된 그 경로 자체가 좀 독특하신 분 안 계세요? 저는 게임과 연관이 없어서 그래서 독특할 것 같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라서. 왜요? 제가 원래 디자인을 전공했었는데 학교 디자인과 하면서 같이 이제 밴드 하던 친구가 회사에 이제 이태우가 생겨서 너 올래? 그랬는데 나 갈게. 그래서 이제 집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 이쪽으로 바꾸는데 좋은 회사라서 저 가는 거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걱정하실 줄 알았는데 얘가 날 닮아서 음악에 재능 있는 것 같아. 이러시고 아버지가 갑자기 뭐지? 그러니까 엄마가 노래도 못하는 양반이 날 닮았어. 뭐 이러면 되게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 자리가 우선 집에서 사랑받았던 건 확실하네요. 야, 운명처럼 이끌려왔다. 아, 네. 한 명만 더. 그럼 제가. 아, 네. 네, 저 진짜 완전 모범생처럼 살았거든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생으로 그거 살아간. 혹시 본인의 생각이죠? 본인. 남이 그런 얘기 해준 사람 있어요? 아니야, 안 궁금해. 자, 그리고 대학원까지 가서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 그날부터 대학원을 안 갔어요. 그때부터 그냥 한 1년간 PC방에서 살았어요. 하루에 한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알던 한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네이트온으로. 그때 네이트온이니까 안녕 하더니 너 요즘 뭐 하냐? 이렇게 하길래 PC방에서 죽돌이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내일부터 회사에 출근해. 갔더니 면접이었어. 그날 채용이 결정됐고 이틀 있다 출근을 시작했는데 그게 네오플이었어. 진짜 약간 그림 같은 시나리오. 아니, 중간까지는 저랑 똑같았거든요. 학교를 가려다가 PC방을 네. 갔다. 네. 20시간씩 있었다. 아, 나 내 얘긴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반 이후가 되게 다르네. 네. 그분하고 지금 관계는 지금 아니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것도 혹시 본인 생각?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건 좀 재밌을 것 같다. 첫 만남, 첫인상이 이렇게 처음 봐서 느낌이 어땠냐? 요게 이제 다음 질문이거든요. 규철님이 좀 오래 계셨잖아요. 아, 그죠? 네, 네. 준호님 봤을 때 이랬다. 만만치 않았죠. 그럼 여기서 네, 평범한 사람이 없었죠. 그죠? 네. 그 당시에 어쨌든 뭐 카잔이 시작했을 때 우리가 정말 많이 힘들던 시즌이었어가지고 그때 더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 그 부분은. 혹시 죄송한데 그 손 잠깐 떼고 얘기하시면 아니, 손을 이렇게 와 지금 그때로 돌아갔어. 이 생각이었어 지금. 아직까지 이분은 독보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저도 이제 근성이 있는 캐릭터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근성 그 자체더라고요. 네. 저기 인호님도 할 얘기가 있어요. 아, 네. 저요? 네. 인호님 오시기 전에 제가 아시던 분이 인호님이 정말 바늘로 찔러도 눈물도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러게 들어서 제가 혹시 아까 그 친했던 분인가? 네, 그랬었는데 겪어보니까는 되게 인간적이신 분 같았어요. 처음에 선입견보다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건배. 제가 처음 면접을 봤었을 때 명진님 딱 가방 메고 들어오시고 잘생겼다. 엔지. 이게 아니 진짜로. 그거 원래 외모가 직급 따라가요. 그렇구나. 망했다 우리. 이게 처음부터 다시 생각나요. 다음 질문 갈까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넘어가 보시죠. 카잔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되게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주고 계시잖아요. 이제 피드백들을 보면 완전 이제 인생 게임이다. 플레이해봤던 게임 중에 뭐 제일 재밌다 이런 얘기도 진짜 많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신데 카잔의 매력은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하면 좋을까? 하나만 꼽아야 되는 건가요? 20개 정도 뽑아주셔도 상관없는데요. 네. 다 이제 소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예. 네.
가장 좋은 거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전투 손맛, 액션.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었던 게 저희는 액션 게임을 만들고 있고 패드를 잡고 또는 이제 디바이스를 잡고 한번 딱 조작을 하자마자 느껴지는 일체감. 갓게임이다 이건 바로. 이거는 더 해보나 마나 액션은 진짜 엄청 좋을 것이다 하는 그 조작감에서 오는 그 충족스러움이 있거든요. 그 충만함.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할 수 있고 이 캐릭터가 정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몰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내가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보스들과 싸우고 이겨나가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 과정 중에 계속 이제 몰입해가지고 조금만 더 한 다음에 이제 극복해냈었을 때 그 성취감이 가장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들은 많은데 기억에 남는 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도전하는 과정 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고 그걸 이겨냈었을 때의 어떤 경험과 기억은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 게임을 잊지 못할 것 같다라는 순간은 바이퍼가 죽은 줄 알았는데 바이퍼가 팔아다가 꽂고 있을 때가 가장 잊지 못하는 기억이지 않을까? 네. 가장 먼저 이제 리액션 모음들이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러니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반전 영화급. 그쵸. 이 이제 시점에? 데모가 끝나고 첫 보스인데 첫 보스가? 처음부터 이제 거의 끝판왕 같은 연출로 막 무대가 다 박살나서 흩날리고 있고 막 목표로 했던 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자라고 하고 만들었는데 그런 게 나왔어 라는 느낌이긴 하죠. 규철님은 어떠세요? 카잔을 처음 만들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열혈 로망 근성이었어요. 사실 카잔이 열혈 로망 근성이란 것들도 다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 바이퍼의 이 페이지의 연출 관련돼서 회의를 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의견을 막 주고 받았었는데 사실 그 페이지 연출에서 변신하는 것도 사실 그 바이퍼가 갖고 있는 감정을 잘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퍼도 사실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어떤 감정으로 이걸 찌르고 내 카잔 하나는 진짜 내가 죽이고 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잘 전달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연출하시는 분한테 많이 요청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잘 느꼈으면 좋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하고 붙여보면 혹시 죄송하지만 카잔의 매력은 바이퍼다. 건배하시죠. 네, 이게 영걸님은 어떠셨어요? 전투 액션이 저희 게임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카잔 아트공조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저희 게임스콘 갔을 때 거기에 카잔 그래픽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막 때리면서 보는데 게임을 넘어서 그냥 이 아트 자체가 이 대형 스크린에 나오니까 뭔가 되게 영화 같고 애니메이션 같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 아트랑 이 액션이 합쳐지니까 제가 계속 그냥 막 우리는 카잔 라이크야 하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규철님하고 부쩍 친해져서 아트 띄워주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운드 최고. 아까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지금 화기애애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다음 질문은 좀 더 깊이 있는 개발 비하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여기 질문지를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하나씩 뽑아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술이 살짝 오르는데. 자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질문지를 뽑아라. 엄청 많은 알코올은 빨간색 화장이라서 굉장히 하드코어. 카잔은 빨간색이지. 게임을 만들며 찾아온 고비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솔직히 때려치고 싶었던 순간은? 술 먹어. 야, 마셔. 때려치고 싶은 순간은 아니었어요. 근데 23년 TGA 때 저희 첫 공개하는 영상을 만들 때거든요. 첫 알리는 거라서 엄청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고 근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던 딱 그 시기에 딱 기억나는 장면. 다음 날이 저희 워크숍 출발하는 날 전날 밤에 그때 이제 끝냈어야 되거든요, 1차를. 집에 이제 아기 케어 때문에 야근하다가 잠깐 갔다 오는 시기인데 오다가 갑자기 규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했더니 야, 명진님 피드백 주셨어. 못한다 해. 지금 어떻게 못한다 해. 이러고 피드백 못 봤거든요. 진짜 이만큼. 못 보고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 이러고 무전 그래서 답이 늦은 거구나. 저는 이만큼 보냈는데 답이 안 오길래 혹시 영원히 화가 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주신 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하고 그때 이제 막 해서 했더니 전화 왔어.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못한다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못한다 그랬구나 맨날. 그 영상만 몇백 번을 보고 있으니까 놓치는 게 무조건 생겨요. 아. 근데 그걸 캐치해 주시니까 그죠. 네. 저희가 맨 처음에 그 개발 목표 기간 처음에 선언해 주셨잖아요. 2년 반 만에 이걸 만들어야 돼. 2년. 2년이었었죠 그때. 처음에 2년. 그거 딱 보고 제가 2년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2년이라고 아, 그랬으니까. 네, 2년이라고 그랬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와. 하니까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더 할 수 있다니까. 좋습니다. 와. 아예 하니까 되더라고. 저는 사실 지금도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지. 그럼요. 그럴 수 근데 저는 준호님이 그 우리 제품 끝날 때쯤에 밤새도록 플레이하면서 영상 찍고 피드백 막 수백 개씩 네. 아침에 던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진짜 힘들었는데 사실 진짜 저 받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 진짜 힘들었는데 반대로 너무 고마웠어. 그걸 해주니까 틀린 얘기가 없었거든요. 내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인호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고요. 영진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저 이러다 곧 죽을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네. 맞아요. 그때 네, 저도 좋은 지나고 얘기였네요. 보니까 진짜 그때 준호님이 고맙더라고요. 네, 그렇게까지 해준 준호님.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저 지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했습니다. 네, 진짜 고마웠다고. 진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갖고 그런 것들은 정말 욕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유철론도 많이 한 있어서.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네네. 저는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도 막 열심히 이제 좀 챙겨보긴 하는데 그 피드백도 보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그런 반응들 보고 그러면? 그죠. 그렇죠. 그럼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또 만약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하고 무조건 싶잖아. 무조건 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싶다 생각 다 하실 것 같아요. 밝은 조명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 같아요. 첫 번째 질문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두 번째 뽑기. 이제 인호님 뽑아주세요. 제가 뽑을까요? 인호님? 네. 주황색. 과연 질문은 퍼스트 버서커 카잔 솔직히 이 정도까지 잘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저는 알고 있었고요.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고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막 워낙 호평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제가 늘 이제 많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흡족할 때까지 만들었냐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액션성만큼은 진짜 최고의 게임으로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만들면서. 근데 그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좋을 거라고는 사실 기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앞궁 찍은 게임 아닙니까? 네. 그 앞궁의 대부분은 사실 액션. 거기에 집중했던 게 정말 주요했고 실제로 커뮤니티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보잖아요. 인플루언서들 방송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보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멘트나 아니면 평가나 있지 않으세요? 제일 감동받는 멘트는 그건 것 같아요. 이런 게임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게 진짜 그런 거 읽을 때 이 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저희 그때 게임스컴 갔을 때 네. 그때 그 휠체어 타고 오셨던 분 그분이 엄청 오래 기다려서 4시간씩 기다려서 결국은 그 볼바이노랑 클리어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고맙다. 이렇게 재밌는 게임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저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나더라고요. 엄청 감동적인 진짜 게임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에 대한 고마움 얘기하는 것도 진짜 굉장히 인상이 나고 그리고 후속작 기대된다 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자꾸 이제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속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혹시 저에 대한 혹시 압박인가? 마셔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기억에 남는 악플 같은 거 있으시나요? 그 악플은 머릿속에 지워버렸는데요. 네. 농담입니다. 그 사실 그 제가 쓰고 싶은 악플 하나 있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아트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 볼루메트리 포그가 이게 변명 아닌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제 변명일 거야 아마. 그게 그 뭐지? 사실 저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내부부터 만들어갔어요. 만약에 오픈필드처럼 스카이라인 뭐 그런 것들을 먼저 만들었으면은 과감하게 좀 했을 텐데 이게 가까운 것부터 만들다 보니까는 그 원경에 아직 작업이 안 된 것들은 조금 약간 안 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패치를 계속 하면서 계속 넓혀가고 있긴 있습니다. 그냥 규철님이 진짜 아트 디렉터다라고 느낀 부분이 여기 있었는데
왜냐면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명진님이 빨간색 빼라. 이게 처음에 보면 명진님 얘기하시면 그 다음날 빌드에서 빨간색이 싹 빠져 있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스물스물 다 맞아요, 올라와 맞아요. 있어요. 그때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명진 와무시라고. 저를 막 끌고 가요. 교철님 잘 끌고 가서 막 거기서 그걸 지워가지고 보여줘요. 아, 이렇게 쉬운 일이다. 어떠냐? 괜찮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그대로 돌아가요. 진짜 규철님이 아 이러니까 아트 디렉터 하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제가 그 다른 발표나 이런 데 가서도 제가 항상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자, 오케이. 이쯤에서 이제 다음 뽑기로 한번 넘어가죠. 다음은 규철님이 뽑으시면 어떠십니까? 아 저요? 네. 자 디렉터들은 서로 절친 사이다 아니면 웬수지간이다. 여기서 왼수로 가면 사람인가? 아 그죠.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와이프가 전생에서 웬수였다고.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요? 그런 얘기 세상 처음. 난 아니었어. 전생의 원수를 이제 부부로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혹시 지금 속죄하는 기분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저는 한 요 정도로. 다음으로 준호님, 네. 그 다음 주에도 우리 볼 수 있는 거 맞죠? 아 그럼요. 네. 저는 사실 뭔가 애증에 가깝다고나 할까?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기획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좀 아트에서 추구하는 품질들이 있고 또 테크에서 또 양보 못하는 품질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연히 절친이다? 두 분은 확실히 절친인 것 같고요. 이게 아니, 어떻게는 아니에요? 아, 네. 부부 같은 관계예요. X잖아 지금.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은 해요. 이게 예를 들어 디렉터끼리 되게 친하다, 엄청 친하고 관계가 좋다라는 것만 있다면 게임은 제대로 나올 리가 없다. 서로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관계고 이 힘듦을 버티기 위해서 서로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준호님이 얘기하셨던 애증의 관계다라는 표현이 진짜 맞다라고 생각해요. 되게 심하게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좀 귀담아 듣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게 쉽게 형성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걸님이 하나 뽑으시죠. 네. 아이고야. 액션 최적화 BGM이 최고다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전 좋았습니다. 좋다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해야 되나? 행복했다, 뿌듯했다, 자랑스러웠다, 사람들한테 미안했다. BGM이 최고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BGM 한정 아니고 사운드 전부인 것 같아요. 진짜 할 수 있는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던 프로젝트거든요. 막상 나와서 타격 좋다, 뭐 음악 좋다 이 들으니까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한 피드백은 받은 거에 대한 만족감? 네, 그게 있었고 이번에 특히 그 리즈 BGM 네. 좋다는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핑크색으로 막 이렇게 쫙 깔리고 막 성에 이렇게 막 꽃잎 날리고 막 그 느낌이 진짜 좋았던 것 같기는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엄청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음악 작곡가들은 이 안에서의 이제 기승전결을 만드니까 앞에가 죽어줘야 뒤에가 터지는 게 더 있으니까. 근데 처음 터지면은 끌고 가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절하는데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터뜨리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리즈가 되게 잘 맞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딱 비주얼 보이면서 딱 목소리 딱 나오다가 갑자기 빵 터질 때 어떤 방송을 봤는데 미쳤다. 아, 예. 나 좋았던 것 같아요. 네. BGM도 BGM인데 이번에 성우 같은 경우도 진짜 아, 성우. 진짜 난리였잖아요. 정말 잘해보겠다고 진짜 우리도 엄청 이를 갈고 한 거였고 그리고 성우 더빙도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해본 건 또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서구권이다 보니까 영어 더빙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취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유명한 스튜디오, 제일 유명한 디렉터를 일단 섭외를 하자. 그래야지 일단 기본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섭외를 했는데 그게 진짜 주요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느낀 게 그 해외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디렉팅을 하는 것보다 진짜 해외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하고 그 해외 디렉터가 저희가 캐치하지 못하는 그 감성을 캐치해주면서 정말 딱 이 합이 맞았을 때 진짜 잘 나오는구나. 그래서 다행히 되게 좋은 반응이었고, 근데 그래서 이번에 성우 녹음은 4개 국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진짜 힘들긴 했었는데 더빙만큼은 진짜 잘했다. 네. 이번에 섭외도 되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다 같이 이제 사진 찍고 막 그랬지만 그 벤스타가 저는 이제 게임하면서 합한 16 하면서 그 클라이브 목소리는 진짜 좋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분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번 캐스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완전 좋아했잖아요. 네. 그 목소리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게임하면서 보통 이렇게 그 언어를 바꿔가면서 게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도 카잔 하면서는 계속 언어 바꿔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된 것도 사실 되게 잘 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I still have my revenge. One of my men
우리 카잔 그 무기가 3가지 있잖아요. 각자의 최애 무기가 있는가? 있죠. 어때요? 아 그럼요. 네. 아 있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닌가요? 여기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네. 저는 뭐 특대검이 그냥 남자 로망이고 엘든님도 특대검 한자로 넣겠습니다. 아니 대검. 대검. 저희는 그 대검. 아 맞네. 이제 다시 갈게요. 로망 있는 무기죠 그런. 그러니까 대검이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준호님은 저는 쌍수입니다. 아 그래요? 액션 게임을 많이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양손에 검, 양손에 도끼 이런 거는 많이 해봤어요. 뭐 건방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근데 한 손에는 검이고 한 손에는 이제 도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도전이면서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벨 때 나오는 거는 검은 참격이고 전 도끼는 좀 더 타격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좌측으로 벨 때는 베는 소리, 그 도끼로 찔끌 때는 타격하는 느낌들을 내기 위해서 프레임별로 왼손에 있는 것들은 뭐 배고 지나가는 듯한 슬로우 효과를 이제 관통할 때 딱 하고 넘어가고 타격 같은 경우는 빡 하고 멈춘 다음에 탁 이렇게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느낌들도 굉장히 재밌었고 근데 좀 어렸었던 건 이제 동시에 찍을 때라든지 어쨌든 최애는 쌍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밸런스는 왜 그렇게 했어요? 밸런스 뭐가요? 아니, 밸런스 뭐가요? 아니 솔직히 그 악플의 굉장히 큰 비중이 야, 이거 창 쓰는 게임이냐? 많잖아 솔직히. 아니 솔직히 창이 좋기는 하잖아. 그죠. 네. 편하잖아.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잔이 콤보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기회가 생겼었을 때 몰아치는 것들을 점점 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인데 창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하고 길고 빠르고 이제 범위도 넓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처음이 쉽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플레이하고 그 플레이 스타일이 좀 끝까지 고착화되고 새로운 시도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죠. 지금은 제가 봤었을 때는 쌍수랑 대검 많이 이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2회차, 3회차 돌면서 이런 것들 시도해보면서 되게 재밌게 플레이하시는 것 같고 1회차는 확실히 창이 좋기는 합니다. 저는 도부로 하는데 하는 이유는 되게 명확해요. 던파를 하다 보니까 기본 던파 일러스트에 있는 이게 근본 무기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도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 기억나는 게 초기 디렉터 회의 때 창에 대해서 준호님 얘기하신 게 있어요. 창 액션은 진짜 보지 못한 재미를 만들 거예요 라는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 기억이 안 나네. 네. 약간 불리한 거 같아. 진짜 창 액션은 정말 어떤 게임보다 재밌게 만들 자신 있고 재밌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하신 게 있는데 혹시 그게 은연중에 계속 반영된 게 아닌가. 자 어쨌든 네. 그럼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서 이번에 명진님인 것 같은데요? 명진님. 아 저요? 뽑지를 않으셨어요. 나머지 하나. 자 개발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스는 누구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바이퍼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몬스터 샘플로 만들면서 진짜 테스트 많이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밸런스 기준도 많이 잡았고 그런데 사실 지금 누가 카잔의 보스 중에 하나를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 샥투카 생각이 진짜 많이 나긴 해요. 테스트할 때 밸런스가 되게 심하게 왔다 갔다 한 보스잖아요. 샥투카가 그 공격 중에 발톱을 찝고 이렇게 확 들어 올려서 공격하는 공격이 있는데 걔가 딜레이가 되게 미묘하거든요. 진짜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맞으면 순간적으로 제가 맞은 것 같아요. 진짜로. 다시는 이건 맞지 마자. 다시는 이거 맞지 마자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같이 멘탈이 같이 날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사람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즈마나 뭐 리즈나 이렇게 이야기에 연관된 보스도 많이 생각나긴 하는데 사이좋게 이 발톱 긁게 한 대 맞아보면 잊을 수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볼바이노. 보통 프로타입 시작할 때쯤부터 컨셉이나 원화나 이걸 보면서 음악을 제작을 시작을 해요. 근데 볼바이노가 음악을 바꿨어요. 구현된 거 보고. 컨셉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정, 찍고 막 혼자 막 와 이러니까 야 이거는 너무 웅장하게 가면 오히려 재미없다. 오히려 조금 라이트하게 가면서 좀 캐주얼하게 가자. 지금 그래서 볼바이노 음악도 되게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하나로 되게 꼽히긴 하거든요. 이게 볼바이노가 약간 정박으로 엄청 치거든요. 엇박보다 정말 대놓고 정으로 리듬 게임 하고 있어요. 꽝꽝꽝꽝 슝 꽝. 이거 딱 맞추는 순간 쾌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전 볼바이노가 진짜 기억에 남는 잘 만든
재밌는. 저도 볼바이노가 되게 좋아요. 그게 보면 볼바이노의 외형을 제외하고 그걸 예를 들어 그냥 목각 인형 같은 걸로 플레이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엄청 우스꽝스러운 보스거든요. 되게 모든 패턴이 되게 웃겨요. 유머에 가까운 보스인데 막상 외형을 입혀놓고 하면 되게 압도적이고 무섭거든요. 이 갭에서 오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네. 볼바이노는 얘는 아직 기믹이 완전히 아직 공략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되게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이 공략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박혀져 있는 정, 불붙어 있는 정을 때리면 뭐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쵸. 그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고 그리고 이런 정박 같은 것들도 사실은 낚시에 가까운 거거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할 때는 마치 리듬 게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드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내 카잔에 딱 닿을 때 눌러주면은 직정하드가 딱딱딱딱 돼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정말 쉽구나. 근데 이제 불속성 정말 쉽구나라니. 말을 그렇게 해요. 아 죄송합니다. 최저가 때문에 힘들었어요. 다 불질렀는데 뭐 일단은 기획에서는 여기 다 불질렀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이제 이펙터 분들은 막 불을 막 지르죠. 그러면 막 프레임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TD님이 와 내가 나 이거 난리치고. 진짜냐고. 그 이게 제정신이냐고 내가 난리치고. 전 중간에 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볼바이너도 그렇고 뭐 히스마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럼 볼바이노는 썩 좋아하는 모습은 아니겠네요. 안 좋아요. 저희가 튕겨내는 거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파티클 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감정을 어떻게 건드리지 해서 느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스트 가드 같은 거 하면은 색감이 그때만큼은 이게 또 올라가요. 약간 인트랜스라고 약간 이렇게 무아지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주려고 채도가 올라가고 내가 쓰러졌을 땐 채도가 빠져요. 그 사이에. 근데 그거 아마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만들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그 우리가 살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귀신 같은 거 보면은 전 귀신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데 저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불편한 물자기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일반 유저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정확하세요. 귀신을 봤을 때 공포스러운 거는 현실과 다른 걸 봤을 때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아직 귀신 못 봤지만은 왜 자꾸 이거 왜 자꾸 해? 혹시 본 사람 알아요? 어쨌든 티가 안 나게 표시를 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챙기고 있습니다. 네. 와, 멋있다. 갑자기 약간 달라 보이긴 하네요. 아 저요? 아, 나 완전 몰랐어. 갑자기 전문가 같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종 보스 그 오즈마가 난이도가 이제 너무 어렵다. 진짜 극한의 난이도다라는 그런 게 이제 좀 화제가 되면서 내가 만약에 이 플레이어 당사자라고 내가 카잔이라고 생각한다면 야, 이렇게 힘든 상황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진짜 개고생을 해야 되나? 차라리 이 세상이 멸망하는 걸 보는 게 낫겠다. 어때요? 저는 저희 테스트하면서 날 것 그대로의 보스들 있었거든요. 저희 전투팀에서는 다들 잘하니까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도전은 해야지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난이도인 거야. 저희 전투팀에서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이거를 빠르게 깰 것인가 해가지고 진짜 릴레이를 한 적도 있거든요. 파트별로 있는 에이스들 모여가지고 여차하면 가혹행위예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막 20 몇 번 했는데도 이제 답이 안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 저도 이제 30번 가까이 트라이를 한 적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엘라메인이랑 맨 처음에 싸우는데 엘라메인이랑 딱 싸운 다음에 제가 딱 처음 한 얘기가 아 이제부터 이 세상은 네가 구해라. 나는 여기까지. 이런 생각도 많이. 실제로 피드백 중에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 세상을 구한 대장군인데 그 세상을 굳이 얘가 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얘 말고 내 세상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하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어렵다고 평가 진짜 많긴 하지만 테스트 버전 생각하면 진짜 쉽거든요. 테스트 버전은 진짜 이걸 정말 사람이 깨라고 만든 건가 그런 게 진짜 많았는데. 바이퍼 예전 버전 진짜 지옥 같았죠 정말로. 저희가 출시를 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하드모드 만들어줘. 난 더 어려운 보스. 그랬을 때 아, 그거 다 살려놓을 거야. 그냥 그거 롤백해서 그냥 만드시면은 그냥 그게 하드일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 한번 해보시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는. 사실 카잔이 어쨌든 우리가 희망했던 걸 되게 많이 좀 이뤄낸 프로젝트이잖아요. 되게 잘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DNF 유니버스 자체가 이제 되게 많이 다양한 영역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가 사실 되게 돼준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이 DNF 유니버스 앞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게 됐으면 좋겠다, 뭘 만들고 싶다, 그냥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던파가 되게 자신 있는 거, 뭐 액션, 쾌감, 온라인 서비스 있지만 사실 되게 방대한 설정과 그 설정 중에
진짜 재밌고 한 카잔 오즈마 스토리를 저희가 이번에 카잔으로 만든 것처럼 정말 할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하나를 파서 정말 이거를 잘 만들 수 있는 되게 좋은 설정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할 것도 많고 했을 때 각각의 정말 매력이 정말 넘칠 것이다. 빨리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네오플 입사시기가 제일 늦은 건 준호님이잖아요. 네. 준호님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여기 왔을 때 너무 사람들이 막 던파 막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야, 이게 그냥 잘 될까 뭐. 그 BBQ 프로젝트 이제 CD 담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명진님이랑 한 3달 정도 스트레이트로 계속 이제 나는 뭐 어떤 것들을 만들고 싶었고 뭘 만들고 싶고 무조건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고 그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가장 첫날 딱 칠판에다가 던파는 위대하다라고 딱 쓰고 아무 기억도 없네. 아 그래요? 제가 그거 녹음해놨습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일단 던전 앤 파이터 유니버스라고 하면은 저는 원작 PC 던전 앤 파이터를 더 많이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해요. 이게 20년 동안 아직도 하고 있는 게임이고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제 서구권에 이제 되게 좀 크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고 콘솔 액션 게임만으로도 던전 앤 파이터 했었을 때 서구권에서는 이런 액션의 어떤 프랜차이즈로 기억될 만한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던전 앤 파이터들을 그 다른 사람들도 더 좋아할 수 있고 계속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카잔 만들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했었던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나 뭐 던전 앤 파이터 유니버스나 이런 얘기도 조금 같이 나눴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해 본 것도 처음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리고 한 분씩 한번 얘기 좀 나눠보고 다음에 이제 이런 자리를 또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규철님부터. 저요? 예, 규정부터 얘기. 저는 이거 엄청 많이 나갈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저는 뭐 오늘 너무 아니 우도 술 따르면서 하지 말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고요. 네. 지금도 사실 편하게 먹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편해 보이고요. 지금 그래요? 약간 천직인 것 같은 느낌 살짝 들면서 그렇거든요. 네. 어쨌든 되게 열심히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2차 가나요? 콜! 저는 일단 이 자리는 되게 좋았고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지 않았나? 근데 그것들을 솔직한 내용으로 그냥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준호님도 고맙다는 얘기도 막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만약에 평소에 못했을 것 같은데 박제됐어. 평소에 못했을 것 같은데 막상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니까 되게 좋은데 우리가 또 이거를 되게 서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까지 왔네? 라는 되게 만족감이 되게 큽니다. 이런 분위기에 이런 촬영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저희 사실 디렉터 할 때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거보다는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카잔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우리가 얼마나 재밌게 만들었고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사실 네오플에서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모든 프로젝트들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계속 자연스럽게 한 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네. 보다 보니까 진정한 리더는 듣는 자세다. 하루 종일 듣기만 하셔가지고 저요? 영진님이 아니, 근데 중간에- 하고 싶은 얘기 좀 듣고 아니, 싶어요. 중간에 딴지 많이 걸었는데. 네. 사실 오늘 저는 하나 신경 쓴 게 있어요. 평소보다는 딴지를 덜 걸어야겠다. 조금 더 들어야겠다라고 사실 오늘 되게 노력한 거긴 해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되게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오늘 그거보다는 적게 치려고 약간 노력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되게 이게 행복한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 기준으로서는 늘 되게 많이 하는 얘기의 일부라서 그래서 뭐 재밌었고 즐거웠고 결국 우리가 이걸 촬영을 하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게임을 되게 재밌게 플레이를 해주셨고 또 플레이를 해주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분들이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게임에 더 많이 관심 갖고 우리 앞으로 데이트 해드릴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사실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고 이 다음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또 새로운 게임들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니까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야!